네, 안녕하세요. 정용찬입니다. 앞에 대부분의 발표가 이제 정책 관련한 발표였는데, 제가 또 갑자기 이제 모형 개발이라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서 15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몇 가지 모형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걸 개발하게 됐나 배경 좀 설명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경사연 안에 전파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자체도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슬로건 자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뭐 이런 식의 키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디지털 전환은 뭐 숙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2020년에 통과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에 기반한 어떤 행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측면, 정책 측면에서도 어떤 증거 기반이 필요하지만, 뭐 저희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워낙 뭐 ICT도 그렇지만 워낙 이슈가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할 수 있겠는가. 뭐 한마디로 하면 예측을 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예측은 뭐 쉽지 않은 문제라, 우리가 어쨌든 예측과 유사한 어떤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가가 이 과제의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과제는 저희 기관 단독으로 하는 과제는 아니고 경사연 안에 몇 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모형 개발한 결과를 좀 확산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총리실 쪽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막 2차년도 사업이 끝난 시점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3차년도 사업이 시작되고, 연원을 따지면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 개발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또 하나는 모형 개발을 하고 나면 이게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보시면 2019년에는 파일럿 개념으로 ICT 분야의 어떤 모형 개발을 한번 했었고, 2020년에는 또 뭐 경사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막 들어와서 국가사회 발전 지수도 여기에 포함하자 해서 뭐 이런 또 사업을 했고, 어, 얼마 전에 끝난 2차년도 사업,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이제 모델 2가 돼서 그 앞에 한 모델들을 조금 고도화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기재부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19년에 ISP를 거쳐서 2020년에 그 플랫폼 구축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경사연에 NRC 데이터 정보 시스템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2차년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 개발을 좀 쪼개보면, 사실은 모형 개발이라는 게 주제별로 사실은 뭐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도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가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출발은 저희 기관 중심으로 ICT 쪽이 시작을 했고, 뭐 같이 할 만한 사람 없냐 했더니 이제 뭐 보건복지 쪽, 그다음에 교통연구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출발은 이제 이머징 이슈를 좀 발굴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2020년에 연구를 했고, 또 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서 좀 지수화하는 작업을 해서 이거를 기존의 개량 전망 모형에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분야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한 분야 안에서는 모형을 고도화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보사연, 교통연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업체와도 매주 지금 시스템 위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로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이 2차년도 연구는 뭐 세부 꼭지가 한 6가지가 되는데, 뭐 교통연 보사연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ICT 분야에 크게 2가지, 그다음에 이제 이 확산하는 연구반 운영 3가지 꼭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형 개발의 테크니컬한 부분은 뭐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주로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ICT 분야는 이제 이슈 변화가 빠릅니다. 뭐 빅데이터에서 뭐 작년엔 또 메타버스에서 이런, 언제 또 뭐 어떤 용어가 등장할지 모르는데, 사실 연구자들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누군가 팔로우하면 좋겠지만 뭐 이 연구 저 연구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할 수 없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고요. 그래서 여하튼 ICT 분야에서 떠오르는 이슈를 좀 자동적으로 좀 잡아서 좀 알려달라라는 게 이 연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뭐 이머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소스를 그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머징 이슈라는 게 또 뭐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빨리 또 사그러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차 년도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 빈도에 기반한, 뭐 가장 출발점으로는 뭐 그게 가장 뭐 쉬운 출발이니까 빈도에 기반한 걸로 해서 먼저 많이 인제 등장하는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그 키워드와 연관되는 연관어를 잡고, 그 연관어 중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함의가 있는 거를 찾아 나가는 약간 탐색적인 그런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루다 같은 경우 작년에 확 인제 늘어났을 때, 이루다가 연관되는 개인정보 보호, 뭐 성희롱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 결국은 이게 인제 'AI 윤리 쪽에 어떤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인제 이런 식의 어떤 어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차 년도가 끝났을 때 인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머징 이슈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를 했는데, 이머징 이슈의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첫 해 연구다 보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불용어들도 자꾸 들어오고, 또 복합명사 처리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불용어 처리라든지 뭐 복합명사 처리라는 이런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ICT 분야는 선행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뭐 국립국어연구원하고 에트리가 같이 한 뭐 그냥 사전, 국어 사전에 대한 어떤 작업들은 있지만 범용 사전을 ICT 분야에서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기간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존의 1차 년도 연구는 사실은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타임 슬롯별로 이슈를 이제 탐색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연계가 되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무빙 에버리지 개념처럼 시간의 단절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뭐 이거 투 스텝 LDA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머징 이슈를 이제 연계하는 그런 좀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용을 해 봤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도를 저희가 그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인제 뭐 불용어라든지 복합명사인데, 사실 이것도 인제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그 뭐 제목은 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단순 노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노동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좀 개선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이슈를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될 것이냐. 뭐 저희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3차 년, 4차 년 계속하고 싶지만, 또 기재부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줬으면 한 2-3년 했으면 뭐가 이제 나와야지 뭐.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는 일단 2차 년도에서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완료했다고 보고, 이거를 다른 분야로 일단 전파시킨 후에 뭐 한 해 쉬고 뭐 다시 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든지 또 다른 방법론 고도화를 하든지, 약간 이런 전략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인제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인제 저희 연구원이 뭐 매년 ICT 시장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뭐 5년 후에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인제 뭐 계량 모형을 써서, 혹은 또 뭐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자문을 통해서 인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좀 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서 시의성을 좀 강화할 수 없겠느냐라는 게 인제 이 연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서는
텍스트 정보로 일단 ICT 분야의 뉴스 심리 지수, 일종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한테 매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뭐 이번 달에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뉴스 정보를 끌어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뉴스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산출된 지수를 기존의 계량 모형에 집어넣어서 과연 모형 그 효과가 좀 좋아지느냐, 이걸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1차 연도 해보니까 뉴스 심리 지수는 나름대로 시의성 있게 뭐 원한다면 매일이라도 이제 산출되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계량 모형에 집어넣었더니 사실은 특별하게 이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2차 연도에는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미지 클러스터링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도입한 이유는 결국 텍스트 정보, 기사 정보에서 저희가 기사 정보를 긍부정이나 뭐 이런 감성으로 그 지수화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단위의 어떤 그런 처리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장을 일종의 클러스터 형태로 보고 같은 그 모습을 띠는 것들끼리 모아서 일종의 그런 불안정성을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썼고, 또 하나는 코버트라고 하는 이제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도해보자 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2차 연도이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분석의 어떤 그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예를 들면 1000개 정도로 이제 그 시험 데이터를 썼다면 이번에는 뭐 20만 개 정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좀 개선된 효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테스트 결과 보면 좀 좋아지는 방법,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먼슬리로 할 거냐 뭐 주 단위로 할 거냐를 해봤더니 주 단위가 속보성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좀 안정성이 좀 흔들려서 월간 단위에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봐서 결국은 이런 월간 단위로 ICT 뉴스 심리 지수를 산출해서 그 지수를 계량 모형에 반영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장 전망은 뭐 잘해야 1년에 한 번 하지만 그걸 월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좀 전망 결과를 조금 시의성 있게 발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보사연이나 교통연도 저희와 유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산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경사연하고 같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부터 올 5월까지 한 4번 정도 연구반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하고 해서 많을 때는 저희가 경사연 소관기관이 26개인데 22개 기관이 참석하는 상당히 그 대규모의 그 기관들이 참여해서 현재 경사연이 운영하고 있는 NRC 데이터 정보 시스템의 어떤 개선점을 도출한다든지, 저희가 개발한 모형들을 좀 알려주면서 그 분야를 확산하기 위해서 좀 독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3차 연도 사업인 올 하반기 다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하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개발한 모형 결과를 또 NRC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래서 전파하는 이런 약간 선순환 과정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이제 3차 연도가 진행되는데 현재 예산은 3차 연도까지 이제 확정돼 있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제 기재부랑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설명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산되고, 그래서 경사연 연구기관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갖춰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신동혁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면서 모형을 고도화하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한 흔적들이 발표 자료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관을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들, 기술 환경 변화나 정책 환경 변화들을 감안할 때 기관 내에서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는 게 어려운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 자료의 주요 키워드가 예측으로 보입니다. 분명 예측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이 있죠. 마치 이제 내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빅데이터나 기계학습과 같은 분석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이러한 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면 이를테면 다양한 사회 현상들, 뭐 소비라든지 범죄라든지 테러 등과 같은 사회 현상들을 쉽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믿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미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모형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루카스 비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굉장히 유능한 빅데이터 분석가가 테러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테러를 예측하는 모형이 과거의 테러를 굉장히 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테러리스트라면 언제 테러를 일으킬까요? 그 테러를 예측하는 모형이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을 거라고 예측한 그 시점에, 그래서 정책 당국의 대응이 굉장히 느슨할 때 테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은 빅데이터 모형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외부에서 이런 기대가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전공들을 갖고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교통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어떤 예측 모형을 잘 개발하셨던 분들이 마치 사회 현상도 그러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고 내가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면은 뭔가 ICT 수출을 당장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믿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앞으로 쭉 수행하시면서 이런 가능한, 우리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 주제와 가능하지 않은 주제들을 구분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ICT 뉴스 심리 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대변하는 수많은 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지수들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여러 정형 자료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상당히 시의성이나 속보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ICT와 관련한 경제 주체들, 나아가서 투자자들이 제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속보성 있는, 시의성 있는 이러한 지수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NRC 데이터 정보 시스템이 이제 중간 성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까지 이뤄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사연을 포함한 경사연 소관기관 26개 소관기관 내에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저같이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도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홍보 방안들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